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 중에 제일 흥분했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1979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979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미국이 김재규를 통해서 박정희를 제거했다는 썰도 있어요. 말하자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소위 위성국가에 가까운 나라들은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 등의 위협이 될까봐 미사일 고도 제한이나 사거리 제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북한이 SLBM, ICBM 등 막 개발해가지고 로켓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때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은요, 고체 연료를 쓰면 그게 압축이 되잖아요. 연료가 훨씬 더 고농도, 고농축, 오래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미사일이나 로켓 등에 있어가지고 액체 연료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멀리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막 통해가지고 우리 고체 연료에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쉽게 표현하면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고체 연료를 쓸 수 있어서 그게 미사일 같은 전쟁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위성 발사할 때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멀리 높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사 맥락 중에서 허락을 받아냈다. 이 문구만 빼면 굉장히 이거 진짜 쾌감 넘치는 엄청난 허락 아니야. 왜 이래. 그러니까 허락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쟁취해낸 거예요. 잠깐만. 9달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실이 집중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지. 이게 실제로는 과거 뭐 전두환, 노태우, 뭐 박정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정권에서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요구했지만 네. 전 정권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걸 핑계로 미국에서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간 거죠. 한 나라가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데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치 의식이나 역사 의식을 어느 방향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이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 딱 하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이 연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체를 이제 우주에 쏘아 올릴 때 액체 연료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액체 연료를 쓰면은 전체 중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가 10톤이야. 그러면 10톤 중에 8톤 정도를 액체 연료를 써야 되는데 고체 연료를 쓰면 그거를 2톤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에 물자와 사람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효율성이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 요번에 그 테슬라 그 회장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그 굉장히 신기한 그 발사체 만들어가지고 왕복 성공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위성을 쏠 때 러시아에 부탁하고 프랑스에 부탁하고 미국에 막 빌부터 가지고 남는 시간에 쏘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지금까지는 왜 사용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로 사용됐을 때 그치. 대륙을 건너가는 그 연료량이나 우주까지 올라가는 연료량이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켓하고 미사일은 방향의 차이예요. 하늘을 보고 쏘면 로켓이 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옆 나라에다 쏘면 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대개 정황상으로 여러 가지 드러나는 측면. 이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북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본토까지 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기술. 그러니까 핵폭탄 탄두를 만드는 기술하고 핵무기 기술은 멀리 쏴버리는 기술을 두 가지가 합쳐야 핵무기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아까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역대 어떤 정권도 우리 고체 연료 쓸 수 있게 해달라 말한 적이 없어. 이거 지금 9달 동안이나 미국 국가안보실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제해줘라고 이야기를 해서 해제했다는 거고 언론사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해제해주면서 그 한미 미군 주둔 군 올려주는 거 협의한 게 아니냐고 계속 물어요. 아니라고 이 새끼들아. 문 대통령은 그걸 조건으로 내걸어서 그걸 받아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돼 있는 게 탄두 중량을 완전히 해제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10톤짜리를 400km 보낼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연료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면 800km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0톤짜리에다가 그 탄두 머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다가 위성을 올리든 무기를 올리든 4톤짜리, 8톤짜리, 10톤짜리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성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베한테 보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이 소식을 겁나 싫어할 겁니다. 그렇지. 늘상 그 아베는요. 북한이 이 일본 영공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태평양으로 날리는 걸 보면서 봐라. 그래가지고 계속 선거를 이겨왔던 놈들이에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 때문에 선거를 이겨왔던 놈들이라고. 근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우리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몇입니까? 벌써 까먹었어. 군대 안 갔다 와서 이럴 수가 있어? 저는 2등 하겠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가 6위? 6위에 6위. 미국,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앞에. 일본은 조만간 전 따라잡을 거라고 보는데 세계 베스트 5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를 겪었던 나라예요. 기분이 초콜릿 했던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세계 10위권. 군사력은 그보다 더 앞서는 세계 6위. 조만간 일본 따라잡는다고 보면 이걸 소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보수다.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포를 쐈는데 포신이 찢어져 버려. 수통을 수십 년 동안 안 바꿔줘. 미사일 하나 잘못 개발하고 방산비리 나고 헬기가 추락하고 하는 것들을 겪었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고 소위 말하면 자주국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한국 군사력 있잖아요. 순위에서 미국은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예, 비교.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해 있는 걸 빼고 한국만의 군사력으로 세계 6위라고요. 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쉬운 5배라고요. 북한 같은 나라 55개가 있어야 대한민국과 맞먹는다고. 사버리면 안 되나요? 그럴까요? 부가세만 갖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죠. 저기 소위 말하면 네. 태극기 참칭하는 부대들이. 이런 거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고체 연료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저쪽 이렇게 그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X가 그 로켓 개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액체 연료 때문에 생기는 진동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 진동 이슈를 고체 연료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고체 연료로 해결하면은 전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주 여행하는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계속 망설이다가 고체 연료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깃발 든 아저씨들이 이해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꼭 깃발 든 분들이 그 기술적인 면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권에서 국방에 이제 그 군인들 월급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봐도 그건 전혀 기술적인 게 아니고 되게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진짜 어디가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인지 좀 깨달으셔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남을 그러니까 현재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못 받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또 정부가 연결되고 할 때 나중에 이제 그런 역사 속에 이런 이슈를 갖고 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또 몇 년이 또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우리나라 로켓이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체 연료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또 한 페이지 장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억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들 기억하세요? 그 군인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시켜주면 잘해요.
잘하는데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군인들이나 이 군사 독재의 후예들이 자꾸 그 어떤 자율성을 놓고 그렇게까지 국방비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팔이 하면서 북한이 있으니까 벌벌벌 떨고 미국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한테 질 것처럼 하는 그 별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이제라고 했던 그 기억이 바로 전작권이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환수하는 것을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실제로 지금은 전작권 환수는 어디 단계까지 와 있냐면 전시 작전 통제권이 대한민국한테 와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 중이에요. 서로 합의는 끝났어.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이 그걸 끌어갈지 미군이 계속 끌어갈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주국방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심지어는 G7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전시 작전 통제권 하나가 없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왔던 겁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 하면은 빨갱이가 어쩌고저쩌고 북한은 어쩌고저쩌고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미군 없이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붙었을 때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전쟁상으로 워게임을 해본 경험이었어요. 그게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 대상이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주국방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문 대통령이 하나하나씩 뭔가 그 꿈을 펼쳐가는 거죠. 9개월 동안이나 협상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 해야 되죠. 진짜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자주국방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자주 하는 거. 자주. 그건 알겠습니까?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봐봐요. 소파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에서 미군 놈들이 했던 짓거리 한번 보세요. 걔들한테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든지 그 나라의 그런 군인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정도의 위상이 커지면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파트너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미군 철수해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미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모실 필요가 없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거 논리와 보수 그 세력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미군을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위험해진다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그런 이제 뻘짓을 하는 건데 그냥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곤란하니까 차라리 철수해라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건 미국이에요. 그치? 네. 예. 트럼프는 계속 그걸 살살 막 꼬드겨가지고 또 선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돈을 엄청 뜯어내고 막 약간 삥 뜯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미군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라고 하는 정말 말 잘 듣는 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유지시켜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다고 나는 반미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미국을 잘 어르고 달래가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주국방의 꿈은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맞고 문 대통령도 노 대통령과 같은 결로 자주국방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태극기 그 할배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주국방을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이렇게 깃발이 대부분 이제 성도기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근데 전에 그 방위비 분담금을 막 몇 배로 올리려고 했을 때 그때 국민의 한 80~90%는 그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 그 사이언스도 깨지는구나 하는 저는 약간 희망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문제에 네. 있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때 일본이 당시에 경제 제재 할 때 사람들이 당장 다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닥쳐보니까 뭐 소부장 문제도 다 해결되고 오히려 국산화하니까 더 좋아졌듯이 예.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어서 인식의 변화만 생긴다고 하면 전 잘 될 거라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각 나라의 독재자 비슷한 사람들이 군비를 증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막 그러면서 국경에서 지금도 왜 전체 땅은 못 먹으니까 뭐 일본과의 영토 분쟁, 중국과의 영토 분쟁, 뭐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하는 최고의 나쁜 짓거리는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돈 받아 처먹고 주둔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국엔 무기 팔아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이 이 국방력, 세계 군사력 6위 이걸 유지하는 그 군사력 6위 중에는 사실은 미국의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F-35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전쟁 위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 위험이 많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지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 이걸 역이용해 먹고 있는 상태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국방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보수다. 이명박 같은 놈들 생각해 보세요. 천안함이 북한한테 잠수함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쪼개졌다고 그게 자랑이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맞았다고 이렇게 다친 사람들 다 승진했잖아요. 네, 거의 희한한 나라였던 네.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북한으로 넘어간 그 탈북민이 월북했다는 이야기에 네. 또 다른 정보 하나는 그런 거더만요. 월북만 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언론에 이제 네. 그거고 그 무슨 하수도 통해 가지고 네.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월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월남? 아니 월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용도로 써먹는 알고 있는 루트. 서로 2.5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서로 알고 있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좀 힘들긴 한데. 현기증 나요. 아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북이라고 하는 게 네. 그쪽에 살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잖아. 이해 못했으면 말고. 사람들이 말이야. 아, 그게 사랑의 불시착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나라는 북한인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 쫓아올 수 아니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상상력 그런 루트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왜? 대한민국도 간첩 보내냐? 근데 할까 봐.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그 올라갔다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싸그리 다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일단 알겠고요. 그 이야기는 그냥 전해드린 적, 이거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고발당할라, 씨. 아직도 전 뭔지 모르겠네요. 네.